그래서 소주를 좀 뻗어서 걸어보고. 그러니까 아무리 하고 지금은 새벽 5시가 다 돼가는데요. 11월 6일 월요일 새벽 5시가 다 돼가는데 광주에 비가 많이 오네요. 지금 가을비치고는 상당히 많이 온 편입니다. 가을비치고는 상당히 많이 온 편이에요. 지금 저는 어제 지금 12시 이후로 지금 잠을 안 잤어요. 잠을 제가 어머님 어제 식사를 통 안 하세요. 어머님이 어제. 그래서 식사를 이렇게 억지로 하면 안 돼서 쿨하게 그냥 주무시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11시 50분 밤 11시 50분에 어머니 일어나시라고 해갖고 식사를 좀 드렸어요. 이제 좀 많이 드시더라고요. 밤인데도 워낙 낮에 반 공기도 다 안 드셨어요. 전체 합해서. 저는 어머님 식사하시는 것을 식사량, 식사 시간대, 식사 걸리는 시간을 이렇게 빛에 입력을 해가지고 쭉 관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소변, 대변 양까지 체크를 해요. 근데 한 달 전에 한 번 고비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한 하루를 놓고 보자면 지금 어머님께서 35kg신데 1000에서 1200칼로리는 꾸준히 드시는 것 같아요. 제가 칼로리 계산 안 했습니다만은 이 밥으로 따지자면 한 공기 반에다가 반찬, 우유, 후라이 이렇게 해서 하루에 총 드시는 게 이게 한 공기 반이니까 한 끼당 반 공기를 드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매 끼당 계란 후라이를 반숙해서 드리는데 거짓말 하루에 2개는 드세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유는 한 200리터, 200에서 300리터 드시고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대충. 근데 한 달 전에는 아예 3일 동안 그거 못 드시니까 완전히 탈수현상 비슷한 그런 증상이 나오시더라고요. 그 후로는 제가 더더욱 타이트하게 관리를 합니다. 제가 가정요양 하면서 어머님을 편히 좀 내가 모시려고, 제가 편하려고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뭐 가정요양 일반 매뉴얼을 할까요?
가정요양 일반 매뉴얼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4년차 해도 그게 안 나와요. 예. 대응 속도가 너무 빠르고 임상 실험하기는 어머님께서 너무 허약해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뭘 해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나 근자에 제가 하나 가족 요양의 일반론이면 일반론이고 하나 원칙을 하나 해도 되겠다. 그것이 있는데 그거 바로 이제 식사입니다. 식사. 근데 이 가족 요양은 식사가 최소한 50% 이상인 것 같아요. 최소한 50% 이상. 암 환자도 드시기만 하면은 안 죽은다 그러잖아요. 암으로 죽은 게 아니라 못 먹어서 죽은다. 이것을 표현한 것 같은데 조금 그것이 이제 못 먹는 것이 암 때문에 못 먹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하여튼간 제가 해보니까 일단은 고기가 목구멍에 넘어가야 되는데 나이를 드시면 우리 어머님 놓고 봤을 때 입이 열리지 않고 목구멍이 열리지 않고 침이 안 나오고 식도가 활동이 원활하지 않고 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선 식사를 하려면 오장육부가 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 운동을 많이 시켜드립니다. 운동을 안 할 때는 매우 주물러 드리죠. 전 하루에 최하 1시간 몇 년 동안 최하입니다. 최하 1시간 주물러 드리면서 관절 운동도 같이 해드립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몸이 아픈 데가 없어야 되고 좀 통증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피가 좀 잘 돌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관절 운동하고 주물러 드린 것을 제가 엄청 합니다. 거의 뭐 1시간 최하 1시간이니까 2시간 3시간도 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 경우도. 그래 그것은 결국은 몸에 좀 체질도 강한 것도 있지만 식사를 잘 하시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처음엔 저는 이제 주물러 드린 것만 포인트를 넣었는데 관절 운동도 해야겠더라고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제 어머님을 기준으로 놓고 하는 말인데 상당한 노인들이 다 해당되지 않겠나 싶어요. 제 어머님 상태는 지금 일단은 어머님께서 눈이 안 보이세요. 소경입니다. 소경. 장님이세요. 그 다음에 팔다리를 거진 사용 못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사용한다는 것은 소대변 보시려면 옷을 벗겨야 하잖아요. 그러면 간이 소대변 그 이동 변기에다가 딱 손 짚고 서 있는 정도, 예. 그 정도 힘만 있어요. 장님에다가 혼자 일어나시지도 못하고 세시도 못하고 하여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전제로 한 가족 요양의 식사 매뉴얼이죠. 네. 치매와 우울증 이건 기본이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주물러주고 관절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휠체어를 태워서 동네 몇 바퀴 도는 게 기분 전환에 매우 도움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목하고 허리에 근육을 중력 저항적인 근육 있죠. 그걸 살린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식사하기 전에는 꼭 세수를 시켜드립니다. 세수를 시켜드리지 않고 식사한 경우하고 세수를 하고 식사한 경우랑 또 틀려요. 식사량과 식사 속도가. 그래서 꼭 저는 식사 전에는 세수를 시켜드리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커피포트에다가 아니면 전자레인지에다가 그걸 이용해서 따스한 물로 세수를 시켜드립니다. 이게 모두가 다 식사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저는 이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틀니도 사전에 다 식사 후에는 반드시 틀니 양치를 해야겠죠. 새끼 다 몇 끼마다 식사 양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식사하기 위한 준비 작업인데, 여기까지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주물러 주는 거나 관주로 시켜드리는 것도 좀 집중력이 아니면 어려워요. 그 다음에 좀 투지, 부모님을 내가 존경심으로 우러나서 인격적으로 모셔야겠다, 그런 인식이 있지 않고서는 틈나는 대로 주물러 드린다는 것이 쉽지만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 끼마다 틀니 양치를 해드리고 세수시켜 드린다는 것도 상당한 체질화 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 휠체어 산보 해드리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왜 그러니 가족여행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한 몇 년 하다 보면 몸이 망가져요. 저는 상당히 건강한 편입니다만은 제 몸도 지금 왼손에 약간 마비가 왔거든요. 그걸 비롯해서 굉장히 몸이 피곤할 때가 많죠. 그 다음에 주로 부모님께서 주야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체 리듬이 많이 파괴돼요. 그래서 몸이 피곤하죠. 그래서 휠체어 산보 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내 스스로가, 내 몸도 내가 가누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부모님 식사를 시켜드리기 위해서는 휠체어를 몰고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나가야 되죠. 그때는 온갖 신들을 전부 동원해서 나갑니다. 하나님, 부처님, 조상님, 공중의 신, 땅의 신, 온갖 자신들 이름을 해서 휠체어 모시고 나가는데 저에게 좀 힘을 주십시오. 길거리에서 안전사고 안 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달동네라서 경사가 심해요. 굉장히 위험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들죠. 일어나기 싫을 때가 많아요. 거기다가 비라도 한 방울 떨어지면 거기다가 눈이라도 오거나 혹은 막 온도가 35도 이상 올라가거나 영하 5도 이하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는 더더욱 나가기 싫습니다. 근데 그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하늘의 신이시여, 속으로 하죠. 속으로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일어나면 어느덧 휠체어 끌고 제가 길거리를 힘있게 걷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합니다. 몸의 피로감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해보니까 한동안 하니까 이제는 아무리 내가 피곤해도 일어납니다.
예. 하여튼간 일제 산보가 쉽지만 않을 거야. 하시다 보면 알아요. 더더군다나 우리 집은 연립인데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럼 이제 계단으로 해서 휠체어를 제가 들고 내려가고 들고 올라옵니다. 예. 좀 힘들죠. 저는 어떤 때는 그게 고맙더라고요. 제가 근력 운동을 언제 해보고 언제 걷겠습니까? 우리 언게 그 휠체어 산보라는 게 부모님 운동도 되지만 제 운동이 사실 더 커요. 예. 10도, 15도 되는 달동네 경사길에 올라간다고 해서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냥 그것을 제가 끌고 다닙니다. 여름철에는 땀으로 목욕을 하죠. 하루에 3번 샤워는 기본입니다. 여름철에는.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이 이제 식사를 할 때 제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자면 서둘러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 보통 우리들 기준으로 봐서는 30분이면 식사 다 하지 않습니까? 30분. 근데 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평균 식사 시간이 1시간 반입니다. 네. 제가 가족요양의 경험이 없을 때는 1시간 정도 넘어가면 제가 답답해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 식사 어렵겠구나 하고 그냥 상 치워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놓고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고 1시간 반 정도 2시간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저는 2시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니 다음번 식사 시간과 간극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드시면 어쩔 수 없죠. 가족여행 하시는 분들이 늙으신 부모님을 식사하실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물론 식사 이전에 여러 가지 갖가지 이 목구멍과 침샘 식도를 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사전 자극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게 서둘러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아무리 주물러주고 아무리 산보를 하고 아무리 쇠수를 해드려도 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식도가 별로 안 열려요. 침도 안 나오고 입 벌리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럼 내가 입을 당겨서 이렇게 식사를 넣어드리거든요. 예. 우리가 밥 먹으면 그대로 쑥 내려가는데 제가 추성컨대 어머님께서 식사를 삼키시면 천천히 내려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쑥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식사 다 삼키시고 바로 주면은 몸에서 거부감이 나와요. 목구멍 넘어와서 여기서 천천히 내리는데 여기 있을 때 입으로 수수 아무리 쑤셔 넣어봤자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빠르면 5분, 보통 한 7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해보니 10분은 너무 길고 10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7, 8분 정도 수저 사이가 7, 8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것은 목구멍에 넘어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요즘 죽으로 드세요. 죽 아니면은 된장국에다 말아서 이렇게 드십니다. 그냥 밥도 드세요. 드시긴 드시는데 그냥 하도 입 벌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한꺼번에 드려요. 밥 드리고 반찬 드리고 국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몇 시간 가버려요. 그래서 된장국에다가 밥을 말고 거기다가 반찬 같은 게 있으면 가위로 썰어서 적게 썰어서 바로 밥 위에다 얹혀 바로 드리죠. 한 입에 드려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우리 동생들은 그렇게 하면 뭔 맛이냐고 따로따로 드려야 본래 반찬 맛이 날 거 아닙니까? 이런데 그 말은 맞은데 어머님 입 한번 벌리기가 전쟁인데 언제 밥 드리면서 입 벌리고
국 들이면서 입 벌리고 또 반찬 들이면서 입 벌립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제가 지쳐버리고 어머님도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수저에 다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끌고 가죠. 매 식사할 때마다 제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 서두르지 마자, 서두르지 마자, 1시간 반 잡고 서두르지 마자, 이렇게 속으로 애우면서 식사를 드려도 어머님께서 막 입을 꽉 다물고 안 벌리시면 제가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겠더래요. 못 차려. 이건거니 많이 드시지도 않으면서 콩알 만하게 음식 드리면 그걸 하염없이 씹어요. 요즘 그 군대 가려면 옛날 우리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기관병들이 하는 말 있죠. 야, 네 밥택이 밥알 씌고 있냐? 이렇게 말하죠. 정말 저희 어머님은 밥알을 하나둘 세워요. 정말 저는 그거 보고 있으면 제가 힘들어 죽겠어요. 아주 아무리 묽은 음식을 들어도 죽을 들어도 최하 50번은 이렇게 씹으시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물렁물렁한 죽을 들어도 50번 씹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조그만한 딱딱한 음식이 있으면 다 바로 뱉어내십니다. 다 그렇게 센서로 혓바닥으로 체크한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어머님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해봤자 10수 드시기가 막 타이트할 겁니다. 제 어머님은 그래요. 근데 그것이 정상이라고 저는 이제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 한 달 전에 대형 사고 날 때 어머님께서 탈수 현상 보이고 심각한 당이 한 번 있었거든요. 밥을 하도 안 드셔가지고. 그 전까지는 제가 서두르지 말자고 뇌까리면서도 정확한 어떤 거기에 대한 판단은 없었는데 지금 판단이 있었어요. 무조건 빨라야 1시간 아니 2시간 사이에 식사를 드리고 서두르지 않는다. 이게 제 원칙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1시간 반, 2시간 지나도 어머님께서 식사를 별로 안 하신다. 그러면 2시간에서 그냥 끝냅니다. 이것이 또 저 원칙이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 안절부절하면서 막 속상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속상했는데 그러면 하루에 못 드셔서 1000kcal 드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안 드시면 점심에 드리고 점심에 안 드시면 저녁에 드리고 저녁에 안 드시면 심야에 어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는 12시에 식사를 했습니다. 꽤 드시더라고요. 어제 같은 사례가 몇 번 있다 보니까 이걸 제가 조금 확신이 가더라고요. 예. 하루를 놓고 봤을 때 1000kg죠. 최하 1000kg가 기준인데 어떻게 때 하다 보면 1000kg가 못 미칠 수도 있겠죠. 1000칼로리가 못 미칠 수 있는데 그나마 쿨하게 아침, 점심, 저녁을 밥 한두 수 드시고 포도 한 5송 정도 드시고 이런 상태에서 저녁에까지 안 드시면 그냥 주무시고 대신 어제처럼 11시 이후에 드시면 드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마저도 안 드시면 좀 심각하죠 이제.
어제도 보니까 제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을 거의 뭐 밥알 몇 개 있는 거 그거 2수, 3수 드시고 하나도 안 드시니까 포도 좀 드리면 그건 드세요. 그리고 또 안 드셔. 1시간 반, 2시간 돼도 입을 이렇게 딱 다물어요. 어디서 그 힘이 나는가 모르겠어요. 아무리 쑤셔놔도 안 돼요. 잘못하면 또 살해 들리고 또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어느 정도 껏 억지로 밀어내야지 그냥 밀어내면 안 되고 또 수술을 막 속으로 집어넣으면 잘못하다가는 입도 또 부상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하고 안 되면 포기합니다. 근데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너무 그렇게 안절부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 물은 최소한 한 끼에 매 끼마다 수저로 한 5수는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유를 물 대용으로 물론 마지막에는 이제 물을 들여가지고 입을 헹구게 합니다만은 수분 보충은 아주 필수입니다. 그게 틈만 있으면 뭐 물 한 방에도 좋아요. 그거 드려야겠더라고요. 그거 적게 드신다고 안 드렸더니 바로 탈수현상 나버리더라고요. 좀이라도 드려야 된다. 좀이라도. 서두르지 말고 식사 전에 반드시 좀 식도하고 이하고 입이 좀 자유롭도록 적당한 운동을 하고 얘가 어찌 보면 간단한 건데 쉽지가 않아요. 그게 이게 지금 여러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식사 때만 되면 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친정 엄마를 찾아요. 제 외할머니죠. 그러면서 멍하니 있으면서 이렇게 막 울어요. 외할머니를 부르면서. 그러면서 식사를 안 하면 그냥 제가 돌아버릴 것 같아요. 안 하시니까. 저도 나중에 어머님 나이 되면 저도 어머님을 그렇게 그리워할 것입니다만은 식사도 안 하고 일단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가 그냥 속이 다 타들어갑니다. 근데 그럴 때도 타들어 가지 말고 느긋하게 오늘 좀 상태가 안 좋으시구나 그러면서 밥을 안 드시면 우유도 안 드시면 저 같은 경우는 과일을 많이 드려요. 과일이가 물이 많잖아요. 그리고 물론 영양분도 있고 제철 과일을 저는 꾸준히 드립니다. 지금 저 냉장고에는 포도를 많이 사놨어요. 포도죠. 배 같은 거, 사과 같은 거. 이게 식사를 한 수도 드리고 과일 한 번 1대1로 드리니까 무난하더라고요. 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드려요. 그래서 밥 한 수 드리고 포도 한 송이, 밥 한 송이 드리고 배를 즙으로 만들었어요. 그것도 한 수저. 또 포도도 한 수저. 이렇게 해서 과일을 중간 넣어가지고 입에서 침이 나와가지고 식도로 좀 잘 넘어가게끔 저는 과일을 꼭 챙겨드립니다. 과일 어때 안 들고 밥만 좀 드시게 하려 했더니 안 돼요. 그 더더군다나 왜 과일이 좋은 거군요. 변비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거 먹으면 노인들은 적게 먹기 때문에 이제 장 내에서 퇴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변비가 많이 나옵니다.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굉장히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식사 드릴 때 무지무지하게 조심하는데요. 그래도 변비가 오더라고요. 3, 4일 만에 대변 보시면 아주 어머니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지금 고구마, 근데 요즘 꿀고구마가 좋은데 철이 아니잖아요. 저는 뭐 꿀고구마가 별도로 종자가 있는지 알았더니 일반 고구마를 갖다가 이렇게 오래 놔두면 그 꿀고구마가 되더만요. 그게 지금은 없고 한 12월, 1월, 2월 돼야 꿀고구마 나오고요. 그때는 고구마를 삶으면 고구마가 숙성이 돼가지고 무르면서도 맛있어요. 이런 것을 노인들 부리면 잘 드십니다. 그런 경우에. 제가 이렇게 매번 이렇게 이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막 식사에 관해서 제가 흥분한 이유가 자기 부모님 밥 잘 못 드신 자기 부모님의 목구멍에 밥이 넘어왔을 때 그 기분을 아마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실 거예요. 매 끼당 밥 먹을 때마다 1시간 반이나 2시간 동안 전쟁을 치르거든요. 막 안 먹으니까 들여밀려 하면 일이 막 밥이 다 떨어지고, 우리 집은 두루마리 화장지 하루에 거짓 하나를 써요. 닦아내느라고. 식사만 잘 드시면 일단 50%는 가족여행 성공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성공이에요. 그렇다면 사전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들이대 식도가 부담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물을 드려야 되고, 물보다는 장기로 봤을 때 우유나 그다음에 과일즙 이렇게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국은 된장국처럼 드립니다. 나머지 국들은 우리 민족이 어쩝니까? 좀 니가 난다 그럽니까? 그래서 저는 된장국에는 거지 만들어요. 이제 소고기국 그런 거 나오면 뭐 고기국도 드리는데, 생선국이 좋은데 생선은 뼈를 다 발라야 되는 그게 어렵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생선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알아요. 제가 좋아하는지 아는데 못 들은 이유가, 제가 아무리 뼈를 발라도 한들 뼈 하나 때문에 크게 나쁜 봤어요. 이게 목구멍에 넘어간 게 아니라 어머님이 뼈 있으면 그 다음 식사를 잃지 않았어요. 네, 뼈가 있으면. 심지어는 나한테 네가 나를 나쁜 건 먹여서 죽이려고 하냐 이런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선은 알면서도 못 드립니다. 그게. 그 말이고, 노인 가족여행 하시는 분들은 식사 때 서두르지 말고, 안 드시더라도 집중해서 사전에 어머님 식사하시기 전 30분 전에는 모두 세팅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자녀분들 정성이죠. 근데 30분 전에 세팅한 경우에 안 한 경우는 굉장히 판약이 틀려요. 질이 틀립니다. 식단의 질이 틀리고, 그로 인해서 부모님의 식사량이 틀려지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경험해서 알죠. 특히나 아침 같은 경우에는 하루 식단은 전부 짜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는 반드시 일어나서 오늘 뭘 드려야겠다는 것이 딱 이렇게 나와 있지 않으면 참 그 부모님은 불쌍한 부모님이죠.
우리가 날마다 김치만 먹어도 몇 년을 먹지만은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따뜻하게 드려야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 여름철이지만. 그래서 1시간 반이나 2시간 동안 식사를 드리면요, 겨울철은 물론이고 요즘 같은 경우에도 최하 5번 전자레인지 들었다라 그럽니다. 최하 5번. 한 메뉴당. 그러니까 식사도 한번 데우고, 국도 데우고, 찌개도 데우고, 우유도 데우고, 과일칩도 데우고, 그러면 거짓말 몇 번입니까? 거짓말 30번 들어달라고 해야죠. 왜? 찬 것은 잘 안 드세요. 이게 말이 이러지. 막 식사가 들이다가 옆에 질질 흘리고 혹은 막 뱉어버리고, 그 와중에 음식은 식어서 또 가서 전자레인지에 데워오고,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근데 이제 저는 그걸 즐기거든요. 네. 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식사하시면서 소변도 많이 봅니다. 네. 우리가 볼 때는 지저분하고 비상해서 못 먹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활약근이 부족하고 이 센서가 많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1시간 반 동안 화장실 한 번은 기본이고요. 2번은 정도 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 저는 즐겨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오버하지 않으려고 제가 막 특이한 사항을 말씀 안 드렸는데,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어머님을 위해서 조그만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걸 다 하나도 안 드시고 혹은 뭐 먹다가 막 뱉어버리고 이러면 정말 가슴이 아프죠. 자식들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 깐에는 정리 연구해가지고 내일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이렇게 해서 한번 음식을 들어봐야 쓰겠다 해가지고 어떤 음식을 만들었어요. 근데 아침부터 일어나서 정신도 못 차리고 밥 한 끼도 못 드시고 이래버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날 새서 음식 준비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또 탈수 현상 보일 것이고 아무것도 안 드시면 그럴 때일수록 서두르지 말고 집중해서. 저는 핏에다가 아까 말했잖아요. 식사량, 식사 시간 저는 체크를 합니다. 체크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어떻게 해서 한 1000kcal 드셨고 오늘은 아직까지는 200칼로리밖에 못 먹었는데 800칼로리를 드려야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저녁에 드리죠. 근데 또 안 드시면 어쩝니까? 어제처럼 12시, 11시에 또 드려야죠. 그럼 드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것이 이제 정상인 경우죠. 노인들의 정상. 만에 하나 밤에도 안 드신다. 한 달 전에 그래서 어머님께서 한번 쓰러지셨거든요. 거짐 쓰러졌습니다. 그래도 안 드시면은 그 다음날 아침이라도 시도해서 안 되면 이제 수액주사 맞아야 됩니다. 우리 어머님은 많이 맞았어요. 그것을. 일단은 몸에 탈수 현상이 안 생겨야 되니까. 그러나 자녀분들이 집중을 하고 식단 관리 철저히 하고 서두르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아마 탈수 현상까지 안 갈 거예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제가
지금은 어머님 식사관에서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네, 이렇게 하면서도 받겠지만 그래도 크게 안 받습니다. 다만 내가 자식으로서 어머님을 진짜로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식단을 짜서 식사를 준비했느냐, 이것은 내 스스로가 철저히 검증을 합니다. 내 몸이 아프고 바쁘고 하면은 그냥 대충 해서 드릴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 잘 드시는 부모님도 계시지만은 우리 어머니 그런 거 잘 안 드세요. 항상 따뜻하게 겨울처럼 따뜻한 거. 위생적으로 안 배가고 따뜻하고 게다가 맛도 있고 이런 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드신 경우에는 또 다음 끼니에 드리려고 하고요. 이게 막 크게 상심을 안 해요. 예전에는 엄청 힘들었어요. 한 끼 안 드시면 그냥 곧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엄습이 와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는데요. 지금 좀 느긋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봐가지고 정 아이면 이제 우리 어머님도 수액 주사를 맞아야겠죠. 수액 주사를 안 맞기 위해서는 휠체어 산보도 많이 하고 주물러 드리고 사전에 식사도 다 준비하고 또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식사를 드리고 아울러서 당일날 수분 관리에 좀 집중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 또 하루가 돌아가요. 마지막으로 식사 원칙 하나가 있다면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을 식사 시간에 해드려야 된다. 이건데요. 뭘 말하는 거니? 저희 어머님은 노래를 좋아해요. 옛날 노래, 흘러간 노래.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서 어머님 좋아하는 노래 한 30곡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다운로드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홈 플레이어 폴더 이렇게 해가지고 놔두면 지가 30곡이 다 돌아가거든요. 30곡이. 그럼 30곡이 한 곡당 보통 3분이기 때문에 1시간 30분 정도 물량이에요. 그게. 그러면 어머니 식사가 거진 끝나가는 시간에 그것이 한 바퀴를 돕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반복으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 계속 음악을 들 수 있죠. 그 음악이 나오면 어머님께서 어떤 현상을 보이느냐, 음악이 안 나오면 밥을 이렇게 씹으세요. 음악이 나오면 어떻게 씹느냐, 이렇게 씹습니다. 이게 장단에 맞아서 고개를 흔드세요. 이것도 엄청난 효과죠, 식사하는 데는. 그래서 혹시라도 음악을 틀어서 식사를 잘 하실 분이 계시면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유튜브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홈 플레이어로 반복하면 좋아요. 그렇게 하면 아주 저는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은 제가 최근에 실행한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홈 플레이어로 실행할 줄 모르고 그냥 A곡 끝나면 또 유튜브 찾고 또 B곡 끝나면 또 유튜브 찾고, 예를 들자면 어머님께서 고향온 노래 엄청 좋아하십니다. 그럼 고향온 노래 한번 들어요. 그러면 그 안에 또 한 수저 드립니다. 다 끝나면 또 우리 어머님 또 마포정 좀 좋아하세요. 마포정 딱 PC로 쳐가지고 또 유튜브에서 다운로드 봐서 들려드리고 이랬는데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다 고음 녹음기로 녹음을 해요. 아주 고음 플레이에서 폴더 열기로 해가지고 하면은 그 폴더 안에 있는 30곡이 자동적으로 이제 자동 재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딱 식사할 때 30분 전에 식사 딱 완료해가지고 어머님 모시고 나와서 소연 보고
세수시켜드리고 음식물 따뜻하게 데워 와서 바로 홈플레이로 돌려요. 그럼 음악이 나오면서 어머님 첫 수저가 들어가는 거죠. 첫 수저가 8, 90%는 못 드세요. 예, 아무리 컨디션이 좋아도. 그러면 이제 과일 하나 넣어드리죠. 특히 포도. 요즘은 그래요. 여름에는 여름에는 아무래도 수박이겠죠. 봄에는 딸기. 이제 겨울이면 좀 있으면 이제 귤하고 사과 밴드예요. 그걸 전 이제 갈아서 드립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는 배도 갈아서 드리고, 딸기는 그냥 드세요. 딸기는 요즘 딸기가 의외로 빨리 나옵니다. 지금 2월달 되면 12월 말부터가 딸기 나오던데요. 네. 그리고 3월 3월 3, 4월 그때는 뭔가 모르겠네. 수박은 아마 5월달, 6월달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과일을 많이 활용하시고 음악을 많이 활용하시고 서두르지 말고, 예. 그다음에 과일과 밥의 비율을 1대1로 하시고 이러면 수분 관리 되면서 웬만한 노인분들은 식사를 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식사에 관해서 어느 정도 제 어머니에 관한 한 일반적인 어떤 매뉴얼이 나오니까 참 요즘은 편하네요. 굉장히 편해요. 제 어머님 같은 분이 다 이렇게 조건이 같지 않겠습니다만은 노인이라는 어떤 그런 명제하에 놓고 보자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가족요양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보려고 유튜브를 뒤졌는데 없더라고요. 예, 없었어요. 서두르지 말고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은 다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겁니다. 제가 말한 것 외에도 이제 날이 좀 있으면 새겠네요. 모두들 즐거운 가족여행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또 다음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